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으로 11월 미국 대선은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로 대진표가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각 당을 지지하는 정치 테마형 ETF가 있는데 이들 최근 성적은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이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티커명부터 매우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뜻하는 MAGA, 마가가 공화당 쪽 ETF 이름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형주, 이 영단어 글자를 따서 DEMZ, 댐즈입니다. 두 ETF는 이제 각 당을 지지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마가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22.5%, 그리고 산업재가 20%를 차지하는 반면에 댐즈는 기술주가 50%를 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요, 댐즈가 19%로 훨씬 약간 2배 가까이 웃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 토론인 이후인 1개월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마가가 다시 4.58%로 우세한 모습인데요. 특히 이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댐즈가 마이너스로 꺾였었는데 바이든 사태 이후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외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투자하는 종목을 담는 상품도 있는데 이 경우 각 정당의 유력 정치인 이름,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와 테드 크루즈 이 이름이 티커명입니다. 이들 역시 최근 한 달은 공화당 ETF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 ETF들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금융과 방산,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 등이 있는데 이 업종들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 정치 테마 ETF보다 대표 주도 업종의 수익률 그리고 자금 유입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세론이 고조됐던 지난 한 주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아래로 부동산, 금융 등 트럼프의 정책과 연관된 섹터들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IT는 5.5% 좀 두드러지는 급락을 보였죠. 개별 종목 상위권을 볼까요? 암호화폐 ETF와 함께 은행 그리고 건설주 ETF들이 눈에 띕니다. 규모가 큰 이 지역은행, 일반은행, KRE, KB도 보이고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미 주택건설 ETF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하위권에는 10개 중에 4개가 반도체 ETF였고 또 나머지 2개는 친환경 에너지 ETF였습니다. 반도체 ETF 중에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이 바네크 반도체와 또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가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금 유입 현황도 한번 볼까요? 역시 최근 한 달간 보면 대표 금융주를 담고 있는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가 가장 큰 유입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도 산업재, 헬스케어 등이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ETF 시장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원자력 펀드의 수익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원자력 ETF가 올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가 연초 이후 75% 오르며 반도체를 꺾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도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을 담은 ETF를 누르고 3위에 올랐습니다. 두 원자력 ETF 모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잭팟을 터뜨린 팀코리아를 각각 41%, 36% 이상 담았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된 데다 체코 수주가 유력해지면서 원전주가 급등한 겁니다. 단 국내 ETF 중 이름에 원자력이라고 명시된 상품은 3개뿐입니다. 원전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이 선택지를 넓히려면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찾아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테마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AI 전력난의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반면 민주당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 관련 ETF는 올해 수익률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인들은 올해 2차 전지 레버리지 상품에 2,700억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수익은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국내 ETF 수익률만 보면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듯한데 구원투수 카멀라 해리스의 등판 이후 민주당 수혜주의 주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이 박빙입니다. 오늘 외신을 보니까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앞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이른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이 해리스의 등판이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리셋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네, JP모건과 UBS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카멀라 해리스가 새로운 유력 주자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리셋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에 충분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선거 자금도 쏟아졌고요. 바이든 사태로 좀 민주당이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에서도 예상보다 좀 선방하는 모습이죠. 네. JP모건은 당분간 투자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M7의 실적이 S&P 500을 침체에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를 비롯한 IT주가 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바이든노믹스의 주요 의제들을 상당히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해리스 부통령 자체도 상당히 강조해 왔거든요. 따라서 이 트럼프의 이 전통 에너지로의 전환, 귀환과 정면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승리 기대감이 앞으로 좀 증시를 더 이끌어갈 수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중장기적으로 볼 것을 조언했는데요. 이 같은 변동성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 양당 정책의 공약에 교집합되는, 그러니까 공통의 수혜가 예상되는 전력, 인프라 업종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앞둔 가운데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경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 이제 또다시 이 강렬한 제목의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